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뷰포리아라고 하는 증가현시 SDK를 사용해서 간단한 이제 튜토리얼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블로그를 이제 간단하게 글을 적고도 있는데 자주 적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블로그에 방문하시는 대부분 분들이 뷰포리아나 이제 AR 파운데이션도 이제 증강현시 관련된 SDK이고요. 그 관련된 두 가지 프로젝트 세팅법, 간단한 튜토리얼 글을 많이 읽으시길래 그에 관련해서 이제 영상으로 좀 더 빠르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아예 처음 하시는 분들이면은 블로그 글을 보시는 게 좀 더 자세해서 블로그를 보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고요. 한두 번 하셨는데 이제 좀 긴가민가 싶다 이러시면은 영상을 그냥 한 2배속으로 빨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이렇게 지금 유니티 허브라고 하는 프로그램 켜져 있는데요. 네, 프로젝트 되어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폴더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마 유니티 허브를 처음 가시면은 없으실 거예요. 이거는 최근에 열어본 프로젝트 파일 이런 식으로 뜨는 거라서 제가 최근에 연 파일이 있는 것 뿐이고 처음에 까시면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으실 겁니다. 유니티 허브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네, 관련 내용은 블로그나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따로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버전은 저는 2020.3.19 버전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게 크게 보시면은 2019, 2022, 2020, 그다음 2021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연도에 나오는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2021.1 버전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제 좀 뭔가 크게 바뀌었다. 그러면은 2021.2 버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크게 바뀌면은 2021.3 버전. 네, 말이 좀 꼬이네요. 밥을 먹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버전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이제 저는 2020.3.19 버전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다른 버전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좀 낮은 버전이나 19 버전도 괜찮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뭐, 2000 막, 2018 버전이나 아니면은 뭐, 5 버전, 엄청 옛날 버전 이런 거 사용하시게 되면은, 버전상에 이제 없던 기능, 없는데 생긴 기능이나 있었는데 없어진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버전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버전을 뭐 다운받으실 때는 여기 있는 add 이런 거 누르시면 되는데 영어 버전이니까 뭐 추가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저는 영어 버전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여기 이제 처음에 가장 뜨는 거 유니티 2020 3.21 버전 LTS LTS는 제가 알기로는 롱타임 서비스라고 이게 지금 2020이 지금 2020년도가 지났잖아요. 연도가 지났지만 그 해 연도에 가장 이제 길게 서비스를 해주는 버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2020.1 버전이나 2020.2 버전은 지금 따로 받을 수는 있지만 이제 롱타임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3 버전은 꾸준히 계속 이제 ATS로 길게 이제 서비스를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서 기업들에서는 이제 좀 안정적인 버전을 찾으시니까 이제 이렇게 ATS 버전을 사용을 하세요. 네, 19 버전은 이제 4 버전이 LTS로 되어 있네요. 18 버전도 그렇고. 네, 3.21 버전 이거 뜨신 거 받으셔도 되고요. 다운로드 아카이브 이런 거 누르셔갖고 여기서 또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서 원하시는 버전을 직접 찾아서 받으셔도 됩니다. 네, 좀 로딩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눌러보시고 보시면 2020.3.19 버전도 있죠. 요거 유니티 허브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연동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같은 버전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운 받으실 때 저희는 일단 안드로이드 휴대폰, 삼성 갤럭시 같은 이런 이제 그 구글 폰이라 그래야 될까요? 안드로이드 플랫폼, 안드로이드 관련된 휴대폰에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서포트를 꼭 눌러주시고 여기 있는 이제 탭바라 그래야 될까요? 이걸 펼치셔서 이 두 개가 체크가 잘 되어 있는지 이 두 개가 없으면 빌드를 할 때 빌드 에러가 생겨요. 빌드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유니티라고 하는 이 에디터에서 유니티 툴에서 이제 뭔가 작업한 것들을 휴대폰으로 넘길 때 그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그 변환을 할 때 필요한 이제 빌드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PC에서 만든 파일들을 이제 휴대폰으로 넘겨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넘기기 위한 이제 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있는 이제 파일들이죠. 이런 게 있어야 빌드할 때 에러가 안 납니다. 네, 이거 해서 넥스트 눌러서 뭐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new 새로 만들기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 new 누르셔갖고 보시면은 2020.3.19 버전 이런 식으로 나오죠. 버전이 많으시면은 이거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네, 프로젝트 이름은 편하신 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한글로 된 이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경로에 있는 것, 경로도 한글 경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빌드할 때 에러가 떠요. 그 에러가 이제 개발자들이 에러 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에러가 이렇게 뜨지 않아요. 경로에 한글이 있어서 에러가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뜨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에러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떠요. 그래서 그 에러를 잡기 위해 정말 갖은 원인을 이제 찾아보죠.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하나씩 찾아보게 되는데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가능성을 다 막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경로도 이게 이제 경로를 편하신 곳에 이제 설치를 하시려고 할 텐데 이 경로에 이제 뭐 내 폴더 그런 식으로 뭐 한글 이름이 있으시면은 빌드할 때 그 한글이 에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파일에 있는 이름이나 폴더명들을 다 영어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된 폴더 안에 다 넣어주세요. 이게 딱 자기 상위 폴더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경로까지 다 영어로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폴더 이름 역시 내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적으시면 안 되고 편하신 영어로 적으시면 됩니다. 뭐 헬로 뷰포리아 이런 식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저는 뷰포리아 튜토리얼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름 다르게 적으셔도 됩니다. 크리에이트 눌러갖고 생성하시고 프로젝트 만들어지는 것 좀 기다릴게요. 네, 이게 유니티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하시면 나오는 기본 이제 이런 화면이 뜨고요. 이게 이런 배치 방식이라 그래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렇게 이게 레이아웃이라 불리는데 여기 2x3로 하시면은 아마 비슷하게 되실 거예요, 저랑. 네, 아마 똑같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 레이아웃을 제 걸로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도록 해서 여기 2x3 누르면 이렇게 나오도록 해놨는데 아마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런 콘솔 창도 없으실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태에서 먼저 씬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에디터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여기 보이는 씬뷰라 불러요. 씬뷰 보이는 것들 중에 씬뷰는 이제 작업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가 여기서 어떤 이제 물건이라고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오브젝트 같은 것들을 여기다 배치도 하고, 네,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큐브도 만들고, 여기에 캡슐이죠. 캡슐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면서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업하는 환경. 그래서 신뷰입니다. 신뷰에서는 작업하는 환경이고요. 밑에는 게임뷰. 이거 잡아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끌어서 원하는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고요. 게임뷰는 실제 화면에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보이는 화면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제 이제 그 작업한 환경을 빌드를 하거나 사용자가 보는 환경,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뷰. 하이어라키. 네, 작업할 때 쓰는 여기 있는 오브젝트들이 모이는 계층 구조 같은 거예요. 이제 물건들을 여기 실제로 여기 두면은 실제 가상 이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오브젝트들의 이제 표시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프로젝트 뷰. 이거는 프로젝트 파일 이제 있는 관련된 진짜 뭐 파일들이 모여 있는 뷰예요. 네, 그냥 프로젝트 파일들 쌓인 곳. 패키지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에셋 폴더 안에 씬즈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씬 하나만 있죠. 이것만 있기 때문에 이 씬즈 샘플 씬은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샘플 씬이랑 같아요. 이거 파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셀렉션 에셋 누르면은 얘가 깜빡거리죠. 얘가 맞다고. 그리고 인스펙터는 이제 그 어떤 오브젝트에 있는 관련된 속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라 불리는 그 기능들, 갖고 있는 기능들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제가 이 프로젝트 폴더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을 눌러가지고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애들을 누르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다. 얘가 어떤 거가 있는지. 네, 큐브를 눌러봤을 때 이렇게 속성들이 있죠. 트랜스폼은 여기 오브젝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들이 갖고 있는 이제 컴포넌트 중 하나예요. 이렇게 컴포넌트 추가도 따로 할 수 있고요. 네, 에딧 컴포넌트를 해갖고 뭐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어요. 모든 오브젝트를 갖고 있는 이 컴포넌트 중에 이제 트랜스폼은 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로테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회전, 스케일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이즈, 크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다른 걸 좀 지울게요.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큐브를 포지션을 여기 위에 있는 포지션을 0, 0, 0 하면은 이렇게 위치가 옮겨지죠. 여기가 0, 0, 0에 있는 위치예요, 지금. 제가 이거를 Z로 1을 추가하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0, 1, 0, 1. 네,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회전 60, 30, 90, 60, 70 이런 식으로 회전 알려주고 스케일은 3, 3, 3, 3. 네, 3배 커졌죠,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3배를 해갖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이제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오브젝트 중에 메인 카메라랑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 두 가지가 있는데 메인 카메라는 이제 사용자들이 보이는 이제 화면을 나타내주는 눈이에요, 눈. 눈이기도 하고 이 카메라가 눈이죠. 이거 꺼볼게요. 디스플레이 1, 노 카메라즈 렌더링 이런 식으로 뜨죠. 이제 눈이 없어서 렌더링 못한다 이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다시 켜볼게요. 네. 그리고 밑에 오디오 리스너가 있는데 이거는 귀예요, 귀. 이게 이렇게
오프가 되어 있으면, 언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소리를 틀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들리지가 없는 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켜둘게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말 그대로 빛이에요. 이거를 끄면은 이제 그 오브젝트들이 빛을 받지 못해가지고 색이 좀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브젝트 두 개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여기 씬 옆에 별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엇인가 변해가지고 지금 저장이 가능한 상태예요. 이 별표가. 그래서 컨트롤 S나 여기 상단에 있는 윈도우 바에 파일, 세이브. 네, 컨트롤 S나 맥 같은 경우에서는 맥북 같은 경우에서는 커맨드 S. 이거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죠. 저장이 된 거죠. 네, 이 상태가 이제 간단한 유니티 프로젝트, 유니티 에디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네, 이후로는 바로 유니티 이제 뷰포리아 SDK를 다운받고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뷰포리아를 어디서 받는지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상단에 윈도우 바에서 윈도우 바가 맞겠죠? 탭바라 그래야 되나? 툴바? 네, 이 윈도우 바에서 윈도우 에셋 스토어 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바로 인터넷 창이 뜨진 않을 거예요. 무슨 온라인으로 보기인가? 왜 서치 온라인인가? 그렇게 하는 어떤 화면이 유니티 내에서 창이 뜰 거예요. 저는 그거를 이제 얼레이즈 오픈을 눌러놨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이 에셋 스토어 창이 뜨는 거고요. 아마 그 다른 어떤 팝업이 뜨시는 분들은 서치 온라인을 누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외부로 연동이 되실 거예요. 네. 여기 있는 에셋 스토어 같은 경우는 간단히 말하면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켓.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거를, 자신들이 만든 걸 여기 돈 받고 유료로 올리기도 하고요. 무료로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가 올린 그 에셋을 다운받고 돈을 내고 사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죠. 41.5달러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만든 기능들을 올리고 그것들을 홍보도 하고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가 자신한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은 기능이 있으면 구매도 하고 그럽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같이 이런 개인 사람이 올리기도 하고요. 기업 자체에서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 단위로 올리는 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뷰포리아죠. 뷰포리아를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창에 뷰포리아를 치시면 됩니다. 네, 먼저 에셋스토어를 사용하실 거면은 여기 로그인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그냥 계정이 없으시면은 새로 만들어서 로그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셋을 이제 다운을 받으면은 계정으로 다운로드가 된 다음에 계정에서 다운받은 에셋을 프로젝트로 임포트를 할 수 있어요. 프로젝트에 이제 넣기죠. 끌어넣는 이런 느낌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정이 있으셔야 돼요. 유니티 허브도 계정이 있어야 되고. 네, 좀 딴 데로 샜는데 뷰포리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사람이 단순 개인이 올린 게 아니라 PTC사에서 만든 이 뷰포리아 엔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PTC라고 하는 어떤 회사가 이 유니티 막 에셋 스토어에 올린 거죠. 원래는 이제 따로 이제 그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운 받아 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에셋 스토어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 중에 저는 뷰포리아 엔진을 다운 받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이시면 살펴보기 누르셔도 되고요. 그 위에를 누르시면은 아예 그 마켓 사이트로 바뀌어요. 네, 살펴보기 이렇게 누르시고 저는 다운로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티에서 열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다운로드로 뜨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누르시고 다운로드가 다 되면은 여기에 상단에 또 뭐가 떠요. 유니티에서 열기인가? 막 패키지에서 열기 무슨 게 뜨는데 그걸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바로 누를게요. 네.
다운로드가 이미 된 상태여서 이렇게 바로 뜨는데 지금 이렇게 패키지 매니저라는 팝업 창이 뜨고 그리고 제가 방금 이제 열기 눌렀던 뷰포리아 엔진 이렇게 뜹니다. 이게 관련된 뭐 내용들이 적혀 있죠. 여기 중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것도 아마 다운로드라 뜰 거예요. 처음 받으시면은. 근데 저는 이게 또 다운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로 뜨는데 다운로드를 다 하시면은 이 버튼이 임포트로 바뀝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다 하시고 임포트를 누르시면 경고가 뜨죠. 네, 이게 일반적인 AR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은 프로젝트 세팅이 조금 달라요. 뭐 관련된 거 여러 가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젝트 관련된 게 뭐 패키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덮어쓰기 한다, 오버라이드 한다, 오버라이트 한다 하고 이제 프로젝트 세팅을 뭐 덮어쓰기 할 거라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근데 저희가 프로젝트를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다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뭔가 만드시고 있는 프로젝트 내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면은 백업을 잘 해두셔야겠죠. 이게 세팅이 바뀌면은 프로젝트가 좀 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백업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새로 만든 프로젝트, 빈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편하게 누르시면 됩니다. 임포트하고 또 경고가 뜨죠. 네, 인스톨과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라이센스 뭐 이런 것도 뭐 팝업이 뜰 수도 있고요. 그냥 다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다 허락이 되면은 여기 이제 임포트할 파일들, 임포트는 이 프로젝트 안으로 파일들을 이제 끌어다 넣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종류가 나오죠. 여기다 끌어다 넣을 파일들에 대한 목록이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체크된 상태로 임포트를 합니다. 조금 기다릴게요. 또 무슨 뭐가 떴죠? 뭐 버전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뜻이네요. 이것도 업데이트를 할게요. 이렇게 뷰포리아 관련된 SDK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설치만 하시면은 바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게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기 때문에 코드 없이 구현도 가능하고요. 근데 좀 더 이제 복잡한 거나 이제 좀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하시려면은 코드로 직접 만드셔야지 이제 좀 더 다양한 기능들을 쓸 수 있겠죠. 네, 뭔가 앞에 있던 로딩 창이 없어졌는데 이게 임포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팝업 창이 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 임포트가 된 겁니다. 예, 눌러보시면은 아닙니다. 이거 임포트 해갖고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은 임포트 할 게 없다고 뜰 거예요, 나중에. 아까 저희 SF 폴더 안에 씬 폴더밖에 없었죠? 샘플 씬. 근데 지금 아까 방금 추가한 이제 임포트한 파일 4개가 추가됐고요. 이 상태로 보시면은 이제 뷰포리아를 사용할 준비가 된 겁니다. 먼저 여기 있는 메인 카메라를 말씀드리면은 메인 카메라는 이제 요 가상화면을 보여주는 카메라예요. 근데 AR은 가상화면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아니라 현실 화면을 보여주는 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메인 카메라를 삭제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그럼 카메라가 없어서 노 카메라 렌더링이 다 뜨죠. 지금 눈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럼 이 다음에 플러스 뷰포리아 엔진 AR 카메라. 아이고, 이게 지금 안으로 들어갔죠? 예,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 돼갖고 자, 다시 만들게요. 이거 누르고 생성하니까 안으로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하고 만들면 이제 따로따로 만들어졌죠. 똑같은 검정 화면인데 노카메라 렌더링이 안 뜨잖아요. 이러면은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화면이 검은색이냐? 얘는 이 가상 세계를 찍는 게 아니라서 화면이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가상 환경을
뭐 보여줄 수는 있죠. 여기 있는 거. 세팅을 좀 바꾸면 돼요. 똑같은 카메라 기능처럼 보이는데 아까 메인 카메라랑 비슷하게 있어요. 이게 카메라 관련도 있고 트랜스폼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오디오 리스너 귀도 들어가 있고 근데 추가된 게 뷰포리아 비헤이비어라는 거랑 디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에러 핸들러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컴포넌트가 스크립트가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상태로 카메라 빌드, 휴대폰으로 빌드를 하면은 이제 이 검정 화면이 아니라 실제 휴대폰 카메라가 연동돼서 이제 보여요, 화면이.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뷰포리아가 끝났나가 아니라 이제 이미지화 인식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타겟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플러스 뷰포리아 엔진 이미지 타겟. 이미지 타겟은 원하는 이미지를 이제 마커로, 네, 이미지 인식할 마커로 설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을 했을 때, 이미지 인식을 하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이벤트도 설정할 수 있어요. 네, 이미지 타겟 비헤이비어에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옵저버 이벤트 핸들러에서 타겟 파운드, 이미지를 찾았을 때죠. 이미지를 찾았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플러스 눌러가지고 추가할 수 있죠. 이미지 로스트. 네, 타겟 로스트 때는 이미지를 이제 놓쳤을 때 잘 트래킹이 되고 있다가 사라졌을 때 뭔가 이제 팝업을 띄운다든지 이미지를 놓쳤네요 이런 식으로 팝업을 띄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외에 뭐 관련된 게 여러 가지 이렇게 추가가 또 있고요. 여기에 먼저 마커로 쓸 이미지를 넣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편하신 거 이제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제 여기 와인잔에 든 콜라 사진을 갖고 올 건데 이거를 그냥 위다가 잡으셔갖고 넣으시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임포트라 보시면 돼요. 이미지를 여기 프로젝트 폴더 안에 이제 임포트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여기 프로젝트 뷰에 추가가 됐죠. 여기 있는 발을 잡아 당기면 이렇게 임시로 볼 수 있죠. 프리뷰로 볼 수도 있고 넣어둘게요. 이건 이미지는 편하신 이미지를 쓰셔도 되는데 이미지 마커로 쓰기 위해서는 그 색의 대비라 그래야 될까요? 경계선이 확실히 떠야 돼요. 흰색과 검은색이면은 그 경계선이 확실하죠. 그래갖고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제 피처 포인터라고 하는 특징점을 잡아내는데 그게 인식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흰색과 좀 회색 이런 게 섞인 이미지면은 흰색과 회색이어서 경계선이 좀 불투명하죠. 그다음에 막 좀 몽실몽실 이래갖고 막 둥글둥글 이러면은 또 경계선이 불분명해요. 그러면은 인식률이 떨어지게 되고 카메라가 그 이미지를 찍고 있어도 얘가 그 마커로 된 이미지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인식을 제대로 못합니다. 인식률이 높은 것들은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바로 인식해요. 인식률이 좋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좀 경계선이 좀 확실한 이미지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어지간하면은 경계선이 확실할 겁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를 잡으셔갖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끌어다 넣을게요. 드래그 인 드롭을 하시면은 여기 이미지가 들어갔죠. 클릭해 보시면은 제가 넣은 이미지가 여기 뜨고요. 여기 있다고 표시가 되고요. from 이미지, from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from 이미지로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Please make sure to set a 뷰포리아 라이센스 키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잖아요. 뷰포리아 라이센스 키가 없어서 못 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뷰포리아 사이트에 가서
라이센스 키를 받아와야 됩니다. 컨트롤 쉬프트 V 누르시면 돼요. 뷰포리아 V 해갖고 컨트롤 쉬프트 V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리소스즈 뷰포리아 컨피그레이션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앱 라이센스 키라고 있죠. 여기서 add license를 누르시면 웹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돼요. 이렇게 연동이 되고 뷰포리아 엔진의 이제 개발자 포털 사이트가 뜨는데 구글로 검색하셔도 들어올 수 있고요. 디벨롭에 있는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로그인이 필요해요. 계정이 없으신 분은 레지스터로 이제 등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정이 있어서 이번이 네 이거였던 겁니다. 네 로그인이 됐고요.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라이센스 키가 몇 개 있는데 이거 잠깐 지웠다가 편하신 이름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네, 라이센스 만드실 때는 여기서 Get Development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서 라이센스 이름을 편하신 이름으로 이것도 한글 이름이 아닌 영어로 그냥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뷰포리아 튜토리얼 띄고 1 네, 편하신 이름을 만드시면 돼요. 체크를 해야지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체크하시고 만들기 컨펌 눌러주시고 이렇게 되면 추가가 됐죠. 뷰포리아 이제 튜토리얼 1이 이거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라이센스 키를 클릭하시면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유니티로 오셔서 앱 라이센스 키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라이센스 키가 들어갔죠. 그리고 이미지 타겟을 다시 보면 글씨가 없어졌어요. 이제 라이센스 키가 잘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면 지금 일단 기능 구동 자체가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미지 인식 마커도 준비가 됐고 이제 이벤트를 넣어볼 예정인데요. 이대로 빌드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화면이 이렇게 여기 있는 게임 뷰처럼 화면이 켜지고 그다음에 그 화면에서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이 보여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화면에 갖다 댔을 때 이런 이미지가 떴을 때 이거를 지금 휴대폰으로 이 이미지를 비추면은 인식이 되겠죠. 근데 인식이 돼도 인식했다는 뭔가 표시도 없죠. 뭐 인식된 건가? 이런 느낌이 있고 화면이 없어지면은 인식을 놓쳤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표시할 수 있는 이벤트를 넣도록 할게요. 여기 on target found랑 on target lost에 네, 이미지 타겟을 더블 클릭할게요. 휠을 이렇게 당기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 기즈모 이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기즈모를 끌게요. 이렇게 끄셔도 되고 이거를 줄여셔도 됩니다. 이렇게 끄셔도 되고 이거를 줄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타겟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고 플러스 3D 오브젝트 큐브 엄청 크죠? 아이고 네 이게 엄청 큰 상태에서 트랜스폼에 있는 포지션을 0, 0, 0으로 바꿀게요. 원점으로 바꾸고 이 사이즈를 0.1, 0.1, 0.1
이렇게 보면은 이 사진 크기와 좀 비슷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밑에가 이렇게 보면은 삐져나와 있으니까 여기 X, Y, Z 중에 Y에서 0.05를 올릴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화면에 나오죠? 딱 맞게 사진 위에. 그리고 이 큐브를 끌어서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이미지 타겟으로 넣을게요. 변하는 것은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큐브가 이미지 타겟에 자식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지 타겟을 이렇게 위치를 잡고 움직여도 이렇게 큐브 같이 움직이죠, 지금. 이렇게.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바꿀게요. 000. 이미지 인식을 했을 때 이 큐브를 튀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로 있다가 이미지 인식하면은 이 사진 위에 큐브가 이렇게 뿅, 그 다음에 마커를 잊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놓치면은, 노스타 했을 때 다시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큐브를 요걸 눌러가지고 꺼둘게요. 이거는 오브젝트를 온, 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온 타겟 파운드, 마커를 찾았을 때 저희는 이 큐브를 켜야 되죠. 그래서 온 타겟 파운드에 이벤트를 추가하기 위해서 플러스,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이 오프되어 있는 큐브를 끌어서 넣으시고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이제 어떤 걸 끌어 넣은지 볼 수 있어요. 지금 노 펑션으로 기능이 없는 상태인데 클릭해 주시고 게임 오브젝트 내려가서 set active 불. 네, 이렇게 나오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큐브를 끌어서 넣으시고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 불. 여기서 여기 체크 언체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얘를 체크하게 되면은 얘가 켜지는 기능이랑 똑같아요. 얘를 언체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오프가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인식했을 때 이 큐브가 켜질 거잖아요. 얘가 켜질 거기 때문에 이 큐브를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켜지겠죠? 그리고 똑같이 온 타겟 로스트에서 플러스 눌러주시고 네, 큐브를 여기 끌어 넣어주시고 똑같이 게임 오브젝트 노 펑션에서 게임 오브젝트 set active 불. 이거는 체크가 아니라 언체크. 마커를 놓쳤을 때 이 큐브를 꺼둘 거니까 네, 이거 언체크로 할게요. 이제 이러면은 끝났습니다. 네, 이러면은 이제 마커를 인식했을 때 큐브가 이 마커 이미지 위에 켜질 거고 마커를 놓치면 오프가 될 거예요. 또 별표가 있죠?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컨트롤 S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를 휴대폰 빌드하기 위해서 이제 빌드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연결하시고 빌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누르시고 여기 상단에 파일 빌드 세팅, 네, 컨트롤 쉬프트 B 누르시면 됩니다. 이 창이 떠요. 이거는 지금 좀 다른데 저랑 이거 제가 일단 전 지울게요. 아마 다른 분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샘플, 샘플씬 이렇게. 뭔가 다르다 싶으시면은 이거 누르시고 딜리트 눌러주신 다음에 add on scene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플랫폼이 PC, iOS, 안드로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빌드를 할 거기 때문에 플랫폼 변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눌러주시고 스위치 플랫폼 이걸 누를게요. 지금은 유니티 로고가 여기 있죠. PC에 있죠. 안드로이드 누르고 스위치 플랫폼 눌러주시면 로고가 위치가 바뀔 거예요. 네, 이렇게 빌드 세팅에서 스위치 플랫폼을 안드로이드로 하시면은 여기 옆에 있는 유니티 로고가 안드로이드로 이제 바뀐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기 있는 이 씬을 저희가 만들었던 이 씬, 이거를 이제 작업한 씬을 빌드를 하실 건데, 여기서 휴대폰을 먼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연결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런 디바이스가 여기 이제 뭐 따로 아무것도 안 뜨신다면은 리프레시를 눌러 주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여기 이렇게 시리얼 넘버처럼 글씨만 뜬다면은 연결한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은 휴대전화 데이터 접근 허용 이런 게 뜨실 거예요. 거기서 허용, 허용 안 함, 이 두 개 중에 허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휴대폰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건데, 그때 허용을 누르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삼성, 그 다음에 기기 이름,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시리얼 넘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표시가 되셨으면은 이제 이 연결한 기기를 선택하시고 빌드 앤 런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앱 실행 파일인 apk 파일 형식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질 건데요. 원하시는 폴더 경로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빌드 폴더 경로가 따로 있어가지고 여기로 하도록 할게요. 뷰포리아 튜토리얼. 네. 뷰포리아 튜토리얼 1.0.0. 파일 이름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빌드 중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빌드로만 하시면은 파일만 생성을 하고 끝내는 거고요. 빌드 앤 런을 하시면은 연결한 휴대폰에 그 빌드한 파일을 설치까지 해요. 그래갖고 저희는 테스트를 위해서 이제 빌드 앤 런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휴대폰에 이제 설치도 하겠죠. 이후 테스트 영상까지 붙여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